직원이 일하지 않았던 지역의 영역까지 확대된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그건 그 자체가 뭘까요? The blood on its face. facial. 그죠? facial이 되는 거죠. 이제 헌법에 보면 facial invalidation. 그 자체가 무효다. 그 자체 on the face. on its face. 자체가 무효다. on its face. facial 그죠? 무효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직원이 어떻게 돼요?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했던 지역에 있었다 그러면 전직에 있을 때 했던 지역이니까 그 지역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지역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 특히 미국이라는 지역은 워낙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그 넓은 지역까지 그냥 포괄적으로 다 싸잡아서 다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unreasonable, facially invalid.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뭘까요? 자, geographic scope에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거죠. 포셋 케이스를 우리 쪽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콜롬비아 시티에서 자, 우리가 샌드 블래스팅에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자, 콜롬비아 시티에서 대부분 일했고 가끔 노스이스트, 노스웨스트에서 한 번, 그 다음 콜롬비아에서 점적으로 했어요. 그럼 나머지 지역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나머지 지역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끌어다가 그대로 그냥 갖다 놓으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overly blunt on its face 그러죠. overly blunt on its face. 뭐가 없다 그러면 absent strong justification. 자, 강한 정당성이 없다 그러면 한마디로 전 직원, 그죠? 나간 전 직원과의 우리가 경쟁하지 않을 목적보다는 보다는 정당성이 없다 그러면 정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경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 자체는 너무 포괄적이고 위헌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적인 계약 자체는 마크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플로리다나 콜롬비아나 일리노이, 오하이오, 조지아, 켄터키, 테너시까지의 어떤 업무를 경쟁하는 것을 제공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영역이 엄청 큰데 이 영역까지 못하게 하게 되고 또 원심법원에 우리 사실 내용을 봐서는 자 보게 되면 미시시피의 특히 쪽에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 메인 라인 레일로드죠. 특히 기차 노선돌 이쪽에는 사실상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운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는 뜻이겠죠. 이 지역을 통과해. 이게 이제 맞물려 있는 거니까 지역이 교차되는 지역이니까 뭘 하더라도 교차 안 되니까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우리가 강제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크함 자체는 뭘까요? 자, 사실상 동쪽, 그죠? 동쪽의 바다 쪽에서 업무를 하는 건 아니었고 사실상 주로 제한된, 그죠? 이 계약서상에 명시된 주 일부에 대한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죠? 지역이 중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제한 조치죠. 직원 자체가 사실상 그동안에 접촉을 하지 않았던, 그죠? 고객과 접촉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을 포함한 어떤 제한 조치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한 번도 직원을
커스터머들, 클라이언트를 접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제한 조치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멀고, 그죠? 그건 너무 부당하다라는 거죠. overbroad, unreasonable 이런 명칭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죠. 이거 지역에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금지하는 규정 자체는 뭘까요? 비록 그 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약의 내용을 봐서는 소위 unenforceable. 그 이유로서 뭘까요? overbroad하고 unreasonable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covenant 자체는 뭘까요? unreasonably broad 하죠. 너무 포괄적이다. 뭐냐면 소위 원고 자체가 전혀 이러한 적이 없는 주의 지역이나 그죠? 장소 그죠? 지구 자체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너무 부당한 우리가 계약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의 범위죠. 업무의 범위는 어느 정도에 따져봐야겠죠. 업무 범위를. 이 문제에 있어서의 그 제한되는 그죠? 제한 경업 금지 규정이라는 것은 자 마카미 결국 못하도록 해요. 수행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포스에서의 경쟁자를 위해서 특히 어떻게 해요? 자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 어떤 자격을 해도 그죠? 이러한 복구 작업 그죠? 업무와 관련된 그죠? 규정에 있어서의 포스과의 경쟁자로서의 그죠? 업무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거죠. 하는 것이다. 여기선 그래서 any other capacity whatsoever. 그러니까 뭘까요? 이 former employee 입장 전 사장 입장에서 뭘까요? 유효하게 직원을 하여금 그러한 업무를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특히 전 사장을 위해서 수행했던 업무와 유사한 그죠? 경쟁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우리가 금지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법은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에만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어떤 것이 합리적인 제한 조치다 그러면 자 특히 어떻게 돼요? 자 직원 자체가 사장이 연수를 교육을 시켰고 또 뭐 사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 사장의 업무와 관련된 그 활동을 우리가 그죠?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제한 조치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뭘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분석해야 될 내용은 또 하나 있죠. 자, 뭐 똑같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는 어떻게? 자, employee가 was trained by employer. 이건 결국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좀 돈 주고 교육을 시키는, 연수시키는 자격이 따도록 한다든지 그 비용을 직접 주면서 한다는 수강료를 준다든지 한다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혹은 또 그렇게 또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우리가 제한 조치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했다. 이러한 그 제한이라는 것은 사실상 해당 지역에 있어서의 경쟁으로부터 소위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이런 것은 결국은 한쪽만 우리가 손 편드는 게 아니고 회사 입장도 우리가 판사는 봐야 되겠죠. 하여튼 뭐 이건 뭘까요? 일단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회사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거고 반면에 이런 걸 우리가 봐야죠. 우리 케이스죠. 반면에 어떠한 자격으로도 경쟁자와의 업무를 금지하는 제한적인 계약 자체는 사실상 그죠? 고용주죠. 고용주의 합리적인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직원들에 대한 더 많은 제한을 부과하는 결과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떠한 자격으로도 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이러한 계약은 마컴이 결국은 어떠한 자격으로도 경쟁자와 업무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고, 그러한 업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실상은 포스에 의해서 수행했던 그러한 업무와는 하등에 상관없는 활동까지 포함되는 거죠. 따라서 이 규정 자체는 부당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지금 우리 계약서에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판사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헌법에 대한 우리가 에세이를 쓰는 것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문장을 구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 기간이 있죠. duration.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죠? 제한 기간도 봐야 되겠죠. 제한 기간도 우리가 봐야 된다. 제한 기간을 보게 되면, 자, 케이스에서의 우리가 제한된 계약이라는 것은, 자, 마컴이 뭘까요? 자, 3년 동안 경쟁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데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포셋과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 3년이라는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해당 업무를 못하도록 이제 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특별하게 특히 제한된 시간에 대한 제한 자체가 그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어떤 우리가 특별한 기간에 대한 과거 기간에 대한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자, 그렇다면 대신 이 케이스는 뭘까요? 자, 이 고용주가 특히 시간에 대한 제한이 그건 뭐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고용주죠. 고용주로 하여금 자 어떻게 그 제한 조치가 고용주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지를 우리가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여기에 경쟁자를 위해서 일하기 위한 소위 직원들의 소위 그 퇴사하고 그죠? 또 퇴사 후에 또 입사 그 과정 사이에서의 어떻게 돼요? 고용주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그 제한이 필요하단 어떻게 필요한지 그 입증을 그죠? 입증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이 케이스는 자 시간 제한 조치가 합헌이다 그죠? 유효하다라고 인정하는 찾으려고 하는 사장이 그죠? 고용주가 어떻게 그 제한 조치가 필요한지 그 고용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지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입증. 그럼 입증을 누가 해야 돼요? 이걸 찾을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이걸 한 번 더 올려놓고 하면 참 좋은데, 이걸 찾을 만한 학생들이 뭐지 짧은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걸 데모스트레이터 하나 적어있지만 이 입증 책임은 엠플로이한테 있죠. 소위 얘기했던 시간에 대한 시간 제한에 대한 소위 그 정당성에 대해서 그 법원의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엠플로이한테 있죠. 엠플로이한테. 이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한테 있죠. 고용주한테 있죠. 고용주의 입증 책임이. 이것도 우리가 여기 duration restriction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캡션으로 혹은 헤딩으로 해서 이렇게 한마디만 적어주게 되면 문과에 들어가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여기다 이런 내용들은 없겠죠. 이제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 또 너무 스페시픽한 내용이라. 그래 어떻게 돼요? 저 고용주 입장에서 뭘 증명해야 돼요? 자, 특별한 사항들을 그런 필요성에 대한 그죠? 오늘 우리가 필요하다, 그죠? 지지하는 그죠?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지지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실이나 그 사항들을 이쪽